네, 1인 셀프 출판 전자책 스쿨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세 번째 강의는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HTML5 기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HTML 중에도 이제 제목에 해당하는 헤딩스, 제목에 해당하는 이제 그 태그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딩스는 상당히 이제 전자책을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요소거든요. 다른 이제 HTML 태그에 있는 요소보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저희가 잘 좀 알아둬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책은 우리가 이제 머리글 헤딩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머리글이라고 주로 이제 HTML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HTML에 이제 그 h1이라는 태그부터 h6라는 태그로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책에 목차가 쭉 나오잖아요. 대목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소목 이제 장이죠, 장. 뭐 1장, 뭐 2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제목 이렇게 이제 그 장 밑에 있는 작은 제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이 장 제목들이 나중에 뭐 우리 책으로 가면 여기에 1장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소제목이 시작이 되면서 책이 이제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에 해당하는 여기가 뭐 1장 그 다음에 소제목 1.1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올 때 요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머리글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글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 이제 큰 제목 그 다음에 작은 제목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작은 제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H1부터 H2 그 다음에 H6까지 이제 그 머리글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H6까지는 가진 않고 H1이나 H2 정도에서 이제 그 제 뭐 이렇게 머리글이 정의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H1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글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H6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중요하지 않은 머리글. H1은 가장 이제 중요한 제목, 이제 조금 큰 제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의를 하는 그런 이제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그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머리글 우리가 얘기를 하는 머리글인데 그래서 문서의 이제 HTML의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HTML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HTML의 바디 부분 실제 이제 바디 부분에 이제 요 그 H1에 이제 머리글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예제를 보시면은 H1부터 H6까지 해당하는 머리글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하고요. 그다음에 머리글 1, 2, 3, 4, 5, 6에 해당하는 이런 머리글들을 한번 나열해 보는 그런 이제 태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태그들을 실제로 우리가 한번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태그를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만 복사를 하죠. 일단 자 그래서 시기를 열고요. 네, 시기를 연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HTML이라는 요 이제 태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헤드 밑에 부분, 바디에 있는 부분만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에 있는 요 부분만 딱 복사를 해서 우리가 집어넣게 되면 요게 바디죠. 바디 있는 부분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렇죠. 이렇게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여기서 책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실제 이제 머리글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에도 지금은 이제 표시가 되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머리글 1번, 머리글 2번, 머리글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 가장 이제 뭐 중요한 장 제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뭐 제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나열이 되고 요거는 뭐 소제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더 작은 제목 뭐 더 작은 제목 이렇게 이제 더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머리글 우리가 제목을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런 이제 제목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 HTML 문서가 목차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목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머리글이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글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당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머리글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검색 엔진,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 엔진이라고 하면 여기서 검색 엔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브라우저, 그다음에 브라우저나 전자책 뷰어 같은 요런 이제 뷰어들은 머리글을 사용해서 아까 H1부터 H6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런 머리글을 사용해서 웹페이지 우리는 이제 전자책이죠. 전자책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제 구조와 내용을 색인화, 목차화하는 게 이제 목차화하는 구분을 이 머리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머리글은 아무데나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그 전자책의 이제 목차를 우리가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웹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한 구분을 굳이 이제 목차가 아닌 그냥 뭐 큰 그 장의 이제 제목이나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전자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머리글이 목차를 구성하는 이제 주요한 태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마구잡이로 이제 H1이나 뭐 이런 태그들을 일반 바디 구문에 막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차를 정확하게 만들 때 요 태그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H 태그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용자는 목차를 기준으로 이제 그쵸. 우리가 이제 전자책을 볼 때는 주로 이제 목차를 기준으로 페이지를 찾죠. 그래서 전자책에 우리가 뷰어에서 보면 전자책 뷰어에서 이렇게 목차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목차를 딱 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목차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게 각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머리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기준으로 이제 페이지를 찾아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머리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머리 구조를 표시를 하려면 머리글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런 이제 H 태그를 가지고 이 전자책 뷰어가 나중에 인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1이 제일 이제 중요한 태그가 중요한 머리글이 되고요. H2, H3, 뭐 H6 순으로 이제 내려갈수록 덜 중요한 이제 머리글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머리글의 모양이 이제 대부분의 폰트나 기본적인 형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여기 시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브라우저로 실제 이게 전자책에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지금은 거의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머리글 1번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리글 2번. 전자책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폰트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싫다. 그래서 머리글을 좀 바꾸고 싶다. 나는 형태가 이렇게 글자가 머리글 1번이 큰 것도 싫고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넣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경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머리글의 모양을 내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머리글에 대한 형태가 방금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를 이제 사용자가 맞게 내 입맛에 따라서 머리글을 좀 바꾸고 싶다 하면은 H의 태그의 속성을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그에는 우리가 아까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태그에 HTML 태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디 태그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에는 속성이라는 걸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HTML 같은 경우에도 방금 속성을 보셨지만 이런 이제 시길에서는 이런 속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드 뷰를 보시면은 HTML이 원래는 태그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끝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XML NS라고 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XML 뭐 NS ifof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XML, 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HTML의 태그의 이제 속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이제 그 태그 안에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태그에 H에 해당하는 태그에도 우리가 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1 이렇게 원래는 끝나는 태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에 H1 이렇게 들어가는 태그인데 요 H1 태그의 속성에 우리가 그 태그에 속성을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속성 그 다음에 속성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해서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이라는 게 태그의 이제 스타일 속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속성에 폰트 사이즈 값을 추가해서 이제 그 머리글 요 태그에 뭐 해당하는 값에 해당 수정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역시 예제로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방금 이제 말씀드린 요 부분에 해당하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H1에 해당하는 태그가 있죠. 그래서 닫는 태그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안에 글자가 수정하지 않는 H1 머리글이라고 해서 여기는 태그에 해당하는 속성값을 주지 않은 이제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스타일에 해당하는 속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 해당하는 속성을 폰트 사이즈의 60 이제 픽셀을 이렇게 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H1의 머리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정한 그 머리글과 여기에서 지정한 H1에 해당하는 머리글은 모양이 좀 틀리겠죠.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예제 역시 body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C1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body에 붙여 주시게 되면 그쵸? 자, 이렇게 이제 그 여기에 돼 있는 글자 여기에 돼 있는 요런 글자의 사이에 있는 글들은 요게 이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 태그에 해당하는 이제 주석 같은 주석 처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자책에 표시가 되지 않고요. 실제 이제 표시가 되는 부분은 요런 부분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 부분이 표시가 되겠죠. 태그는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하지 않은 요런 이제 H1의 머리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스타일 속성을 줘가지고 폰트 사이즈를 60 픽셀만큼만 이제 H1에 해당하는 태그에다가 줘라 이렇게 설정을 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뷰를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아까 우리가 값을 수정하지 않은 원래 H1에 해당하는 머리말 값인 거고요. 얘는 수정을 이제 가했죠. 수정을 H1에 해당하는 태그에다가 픽셀 값을 폰트의 크기, 그렇죠? H1 태그에 해당하는 폰트 크기를 60 픽셀로 이제 수정을 한 그런 이제 머리글이 되겠습니다. H1의 머리글인데 폰트 크기를 그렇죠? 폰트 크기를 60포인트만큼 우리가 수정을 한 그런 이제 H1 그 머리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H1이 만약에 내가 글자가 너무 작다. 나는 근데 H1에 해당하는 이 글자를 좀 크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방금처럼 60 픽셀 같은 형태로 이제 픽셀 크기를 주게 되면 폰트 사이즈죠. 폰트 사이즈에 해당하는 값을 60 픽셀로 이렇게 주게 되면 실제 여기 기본적인 이제 머리글에 해당하는 크기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 속성에 폰트 사이즈에 해당하는 부분을 60포인트만큼 나는 이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60포인트 크기만큼 이제 우리가 설정된 폰트를 H1 머리글이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에 이제 수평선을 넣는 이런 부분인데, 수평선을 만약에 우리가 문서에 넣는다고 했을 때는 문서에 그쵸 뭐 머리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평으로 이렇게
뭐 밑에는 문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문단이 나올 때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 가지고 뭔가 표시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태그가 이제 hr 태그입니다. 그래서 hr 태그는 HTML의 이제 페이지에서 수평선을 나타낼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페이지에서 내용을 분리하고 싶다거나 좀 구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hr 태그를 사용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제를 보시면은 문서에 이제 수평선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H2라고 했는데 여기는 H3라고 해보죠. H3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해서 H2가 아니고 그래서 바디에다가 역시 복사를 해가지고 시길해서 이렇게 바디 부분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이제 밑에 HR 태그가 이제 붙었죠. 그래서 HR 태그가 붙게 되면 이런 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오류가 났는데 오류가 난 거를 한번 보면은 라인 22번째 22번째 라인에서 오류가 난 것 같고요. 네, 다시 요 바디 부분을 복사를 해서 시길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복사를 해 주시면 네, 복사를 해 주시면 여기 이제 보이시는 대로 여기 보시면 그쵸? 우리가 전자책 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목으로 이제 그 선이 이렇게 이제 구분 선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예제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수평선 넣는 태그에 요 부분을 아까 빼먹었어요. 그래서 HR에 이제 슬래시 요 부분이 이제 지금 안 들어가서 아까 좀 오류가 났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어, 태그가 우리가 요거는 단독 태그라고 해가지고 아까 여기 P 태그라든지 뭐 H2 태그라든지 뭐 H1 태그 이런 것들은 쌍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HR 태그는 단독으로 이제 사용되는 하나의 태그로만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태그로만 사용될 때는 뒤에 요 슬래시 부분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슬래시가 안 붙으면 요게 이제 문서 전자책 문서상 오류가 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에러가 지금 표시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요 HR 태그 몇 가지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태그가 있는데 요 HR 태그 같은 단독으로 쓰이는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슬래시를 붙여줘야 이제 문서에 이제 오류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를 구성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평선을 넣어서 밑에 있는 문단과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문서의 뭐 헤드, 방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문서의 헤드 요소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헤드 요소는 이제 그 웹페이지 또는 전자책 페이지에 우리는 전자책을 이제 주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전자책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메타데이터용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드는 우리가 이제 전자책을 보시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이 HTML 그쵸? XHTML이든 HTML이 하나의 그 우리가 보는 페이지 전자책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이 페이지를 설명해 주는 뭔가의 이제 디스크립션이 있어야 되겠죠. 설명해 주는 그런 이제 설명이 필요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요 헤드라는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HTML 문서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주로 어,
입력을 할 때 요 태그 그 헤드 태그 안에다가 이제 주로 집어넣게 되는데 헤드 태그는 HTML 태그하고 바디 태그 사이에 이제 위치하는 요런 이제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방금도 우리 시기를 통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코드 뷰를 보시게 되면 그렇죠. 여기 부분에 지금 이제 헤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HTML 전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는 이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이 바디 위에 이제 헤드가 표시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타이틀이라는 게 태그가 안에 또 헤드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 문서의 제목 뭐 같은 걸 적어도 되는데 사실은 이 문서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전자책에서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는 만약에 이 타이틀을 집어넣게 되면 이 브라우저 상단에 우리 제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뭐 전자책에서는 사실 이렇게 해당하는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타이틀은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메타데이터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뭐 책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무슨 태그가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무슨 뭐 태그가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태그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다고 해도 이제 헤드에는 스크립트라는 이제 태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라는 태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에러가 없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헤드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 스크립트라는 태그는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을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헤드 안에 그쵸? 헤드 안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전자문서, 전자책 문서 안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이 웹 코드가 아니고, 그렇죠. 웹 태그에 해당하는 요런 이제 그 태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바로 여기 이제 스크립트라는 코드에다가 우리가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이 스크립트가 반드시 필요해요.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가 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멀티미디어 전자책이라든지 뭐 이북이라든지 요런 그 앱북이라든지 이런 식에 해당하는 전자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헤드 안에 그 메타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메타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책을 설명해 주는 지금 방금 보시는 대로 이런 타이틀 그쵸? 이런 타이틀에 해당하는 태그도 하나의 메타데이터 태그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헤드 태그 안에 이렇게 위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헤드 태그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헤드 태그는 HTML 태그하고 바디 태그 안에 이제 위치를 하고요.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또 설명이 들어가게 되고 헤드 태그 안에는 스크립트 태그 나중에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제목이 좀 잘못됐는데 제목이 제가 이제 좀 틀리게 적었죠. 그래서 헤드에 해당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헤더 예제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자, 헤드 부분의 타이틀이 처음 만드는 HTML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케어셋, 우리가 문서 셋이죠. 이 전자책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책 한 페이지에 이제 문서가 어떤 문서형 그 언어를 쓸 건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인코딩 세트가 문서에 대한 인코딩 셋이 UTF-8이라는 인코딩 셋을 씁니다. 그래서 UTF-8 인코딩 셋을 쓰면 보통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외국어 있잖아요.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제 인코딩 문자 셋을 우리가 UTF-8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UTF-8에 해당하는 문자 셋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바디부터 헤드까지를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시기로 와서 이번에는 바디부터 헤드까지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시게 되면 잠깐만요. 에러가 여기도 지금 이제 났네요.
네, 방금 전 에러는 제가 여기다가 그 닫는 메타 태그를 안 붙여서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난 거였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제 코드가 돼서 뷰어가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아까 타이틀 처음 만드는 HTML이라는 걸 타이틀을 줬는데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거를 보시면은 실제 자 이제 그 책 보기를 해서 전자책을 한번 보면은 네, 메타 태그에도 이렇게 닫는 태그가 단독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태그다 보니까 요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에러가 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태그가 문제가 됐을 때 저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제가 실수한 부분을 다시 이제 해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틀린 부분이 이제 요 태그가 쓰이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쓰고 여기에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슬래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태그에서 나중에 보셨을 때 실제 저희가 이제 전자책 보기를 누르게 되면 에러가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시길에서 이제 경고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잘 구성이 되지 않은 태그 포맷이다 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고칠 거냐 수동으로 고칠 거냐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자동으로 고치게 되면 그 만약에 틀린 부분 지금 여기는 라인 8 라인 8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라인이 잘 그 태그의 문법에 맞지 않은 거를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고치기를 만약에 누르게 되면 이제 제대로 자동으로 시길에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고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부분을 보면 방금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요게 태그가 제가 아까 작성한 거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시길에서 수정을 한 거는 이렇게 하고 뒤에 짝대기를 이렇게 닫는 태그를 줘가지고 싱글로 닫게끔 하나의 메타 태그는 그냥 이렇게 닫게끔 표시가 된 그런 이제 문법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없이 정상적으로 뷰어가 표시가 된다. 그쵸?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바디에 나오는 이 밑에는 당연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태그에는 메타데이터가 들어가고 뭐 표시가 설명해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헤드 안에 들어갔던 타이틀이나 메타에 해당하는 태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전자책 뷰어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뭐 타이틀을 적어도 표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뭐 문서 셋을 제가 정의를 했지만 문서 셋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어디에 뭐 글자로 표시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죠. 그래서 실제 문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인데 그런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문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그런 쪽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기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예제를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크게 이제 머리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H1 태그가 이제 그 문서에 머리글을 저희가 이제 정의할 때 사용하는 그런 태그고요. H1부터 이제 H6까지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선을 넣을 때, 어, 이제 수평선을 넣을 때는 HR 태그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HR 태그는 이렇게 단독 태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슬래시를 넣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슬래시를 넣어서 HR 태그를 이제 사용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헤드 문서에 이제 헤드 부분은 메타데이터를 HTML 문서에 대해서 이제 넣어줄 때 HTML의 메타데이터를 설명을 할 때 넣어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 헤드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는 HTML하고 바디 태그 사이에 항상 이제 위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뭐 HTML의 문법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 태그 안에는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라는 요런 이제 코드가 프로그래밍 코드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헤드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예제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메타데이터 예제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안에 요 헤더 안에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메타에 해당하는 요 태그도 닫는 태그는 요렇게 이제 하나로만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에 나오는 이 부분은 전혀 실제 우리가 전자책을 볼 때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고 실제 이제 표시가 되는 부분은 이 바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전자책에서 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분은 주로 이제 HTML 제목, 헤딩스에 대한 부분하고 나머지 몇 가지 태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다음 그 HTML의 기초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